민주화 자유를 향한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의 유재광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죠. 그럼에도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강산이 3번 바뀐 30년 동안 더불어 함께 사는 삶,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꾸준히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 봉사활동이라는 게 생각과 달리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굉장히 조심성 있게 봉사활동을 해야만이 또 책임안수도 하고 또 더불어 시민들이나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케어도 해주고 그러십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뭐 다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거기에. 네네. 가족보다 봉사를 우선시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내분이 뭐라고 안 하시나요? 초창기에는 좀 가정이 좀 어려워서 좀 힘들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워낙 그 봉사에 남다르게 좀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사람은 흔쾌히 해주었지만 자녀들은 뭐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동안 또 이렇게 쭉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지금은 이제 자리가 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호남인 지금부터 김포중 회장님의 인생을 키워드를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등산 호랑이입니다. 무등산 호랑이. 회장님, 이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 네, 무등산 호랑이라는 게 원래 그 프로야구 선수 선동열 투수가 무등산 호랑이라고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등산 폭격기 아니었나요? 폭격기 호랑이가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그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 끈기와 호랑이 같은 모습, 용맹한 그런 것을 닮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호랑이 같은 항상 그런 자세로 모든 사회활동이라든가 이 봉사활동, 가정에서는 엄격합니다, 제가요. 지금 경기도 호남 향후회 총연합회 회장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고향 사랑, 애정 각별하신 것 같네요. 네네. 그 부분은 일단 호남 향후회란 그런 단체에서는요. 제일 먼저 고향 사랑, 그다음에 나라 사랑, 그다음에 향인 사랑이 앞서야만이 그 단체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그만두든가 향후회를 또 발전 못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2년간 임기를 마치고 지금 연임을 하고 있고요. 자금도 꽤 몇 억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향후회 활동을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향후회 활동 한 30년 제가 이렇게 해왔는데요. 30년이요? 향후회란 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호남 향후회분들과 이렇게 어울린다는 것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뭐 대포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부터 쭉 이렇게 호남향이 발전했던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결국은 제가 자주 써먹는 말이 고향 떠나서 타향에서 어렵게 살면서 좀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호남 향후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슬로건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 개인적인 슬로건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고향이 뭐 어떤 건가요? 어떤 존재인 건가요? 이렇게 일찍 떠나셨는데도. 고향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고향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뭉치자 하면 어마어마하게 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경기도 호남야구 총연합회가 워크숍 때는 아마 뭔가 한번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향은 언제 처음 떠나오신 건가요? 그러면? 고향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좀 가정이 좀 원만치 못해서 그때 당시는 그래서 아버님이 좀 사업을 하시다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위해서라도 네. 객지 나가서 열심히 산다는 목표 하에 용맹스러운 호랑이 같은 네. 그런 자세로 이 세상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객지에 나와서 사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언제 뭐 서울로 올라오신 건가요? 어떻게 서울로 처음에는 무작정 이렇게 왔지요. 사촌형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은 뭔가 안착을 해야지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앞으로는 뭐 자격증 시대다. 그거 듣고 어느 직장이든 네. 뭐 일단 10몇 년, 20몇 년이 다녔습니다. 제가. 검정고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맞나요? 네. 그럼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까지 주경야독으로 가신 건가요? 네네. 근데 검정고시를 저는 네. 처음에는 네. 공부를 포기하고 오직 돈 모으는 데만 신경을 썼다가 또 이건 아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그래서 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하고 대학과 대학원을 이렇게 나왔지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회생활이 단절된 교육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평생 학습처럼 네. 이렇게 배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네. 어떻게 보면 어렵게 공부해서 회사에 취직을 하셨는데 노조 활동 뭐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미용그룹에 있는 내셔널 플라스틱에서 79년도에 입사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는 솔직히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종업원들을 좀 등한시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불의에 또 못 참는 그런 좀 있어요 기질이. 그거 세상 살기 아주 피곤한 기질인데요. 호랑이를 닮았나 어쨌나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저도 그 좀 발휘를 해서 종업원들이 그래도 임금이라든가 복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자부를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있는 회사도 들어가서 또 노조 활동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위원장을 5번 하셨습니다. 네네. 그럼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그런. 그때 이제 그 내셔널 플라스틱에서는 네. 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회사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와서 보니까 지금 열악한 그때 그 회사였어요. 근데 아 이건 아니다. 차츰차츰 발전을 되겠지만 그때 하필이면 IMF가 지나고 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직원들을 뭔가는 급여가 좀 원만히 돼야 되고 또 복지도 네.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은 급여라든가 복지 면에서 이 우리 분야에서는 어느 회사에 뒤지지 않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회장님이 당시 노조위원장 하시면서 그렇게 개선을 시킨 건가요? 네네. 뿌듯하시겠어요. 뿌듯하는 것도 있지만요. 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또 고생 뒤에 네. 보람은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눈물도 많이 흘렸죠. 보이지 않는 눈물은 예, 뭐 어떤- 실은 직원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희생하면서 복지라든가 임금을 이렇게 개선해주는 그런 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사 간에 네. 사측이 어쨌든 그 좀 동의를 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네. 예, 그런 부분을 이렇게 노사 간에 이렇게 손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가져오는 게 쉽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노조위원장 하시다가 어떻게 대표를 맡게 되신 건가요? 근데 저도 이렇게 옛날 회사에 있을 때부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네. 앞으로 시대가 자격증 시대고 그래서 우리 사촌 형님의 말씀을 듣고 네. 저도 이렇게 몇 가지 따놓은 게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고 해서 네. 하필은 그때 회사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예, 사측으로부터 이렇게 저희 계열사 3개를 이제 합쳐서 통합을 해가지고 좀 대표를 맡아달라 해서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죠. 왜 반대를? 그때 정년이 몇 년 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좀 사회활동에 봉사활동을 좀 겸해서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그 제안이 와서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 우리 직원들도 잘 돼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복지라든가 임금이 뭐 원만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봉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3년 하고 또 연임을 하고 있는 중이죠. 뭐만 하셨다 하면 연임을 하시네요. 근데 노조위원장님은 기본적으로 회사랑 각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회사에서 어떻게 뭐를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해서 회장님을 대표 제안을 했을까요? 저는 노사 활동 이런 부분도요. 네. 제가 솔직히 뭐 각을 세우고 절대 하지 않고요. 네. 회사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우리 조금원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그 사회가 네.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노사 문화는
선진 노사 문화를 도입을 항상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교육도 또 많이 받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노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도와줘야 되지만 네. 노조도 사측하고 항상 상생, 소통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네. 노조가 조금 불만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네. 조합도 안 좋고 회사도 안 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는 신노사 문화를 도입해서 네. 소통, 뭐 상생 이런 것보다는 사측이 배려하고 네. 그러면 조합은 조그마한 눈물이라도 흘리게 됐습니다. 임금이라든가 네. 그 복지를 조금만 해줘도 감사해야 종업원들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도 뒤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개인 사업은 중간에 뭐 하신 게 있다고 개인 사업을 이제 네. 고향 가서 한번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평화유지 비누 나온 데입니다. 네. 거기하고 또 기린식품이라고 뭐 쌀과자 막 이런 과자 만드는 건데 어찌됐든 그걸 위해서 광주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네. 영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이 사업에 뛰어들 그런 나이가 아니구나. 좀 젊은 나이에 뛰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몇 살 때셨나요? 그때가 30 후반, 40 초반 네.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집을 팔지 않고 내려가서 광주에 다시 또 서울에 올라와서 안착을 한 게 지금 현재 있는 회사에 지금 돼 있죠. 그때 인생의 쓴맛을 한번 보신 거네요. 아주 세게 봤죠. 세게 보셨다. 네. 회장님 두 번째 키워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봉사. 지난 30년간 꾸준히 나눔과 봉사 활동을 해 오시고 있는데 언제 처음 봉사 활동을 시작하신 건가요? 30대 초반부터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는 쉬운 상황이 아니었죠. 네. 봉사라는 것은 자금이 뒷받침이 되고 또 그 봉사 활동이 네. 뭐 나를 따르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파워 있게 네. 그 리드를 해 나가면 네. 그 단체원들이 따라주지 베풀지도 않고 하는데 따라주지 않거든요. 특히 이 봉사는 앞으로 네. 아마 15년, 20년 가면 굉장히 침체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요? 지금 그 세대들이요. 네. 봉사 뭐 또 향후에 굉장히 인색해졌습니다. 사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정부 차원에서라도 네. 뭔가를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은 뭐 조그마한까지 뭐 셀 수 없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요즘에는 네. 이제 그만할 때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회사에 몸담고 또 단체에 몸담고 있는 동안은 도와주고 있을 겁니다. 속으로는. 근데 이 자금이 꽤 들어가요. 단체가 지금 제일 기본적으로 큰 게 이제 경기도 호남야구 총연합회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그 바르게 살기 광명시 협의회, 광명시 장애인 체육회입니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네. 그 철학으로 장애인들을 한번 케어를 한번 해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내일부터 이제 네. 성남시에서 장애인 체육대가 있습니다. 거기 한 4일 동안 또 다니면서 케어를 해주면서 최대한 잘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진정한 봉사는 그럼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정한 봉사는요. 네. 있는 자가 음. 아끼지 말고 어려운 단체, 기부문화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말 네. 그대로 필요한 것 같네요. 네네. 세 번째 인생 키워드로 화합과 소통을 꼽아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화합과 소통이 뭐냐면요. 결국은 봉사를 하려면 네. 대화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우리 한번 도와주자. 한번 기부를 해보자. 네.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합. 네. 소통이 되면 화합이 됩니다. 화합이 되면 네. 그것이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봉사활동 그 프로그램이 쭉 이렇게 올라가면 네. 그 봉사활동이 자연적으로 잘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네. 화합을 해서 그 다음에 기부가 따라옵니다. 네. 아, 분위기 좋네. 그러면 이 기부가요, 굉장히 속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화합과 소통이 잘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은?
화합과 소통은요. 역시 돈이 있어야 되나요? 원인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과 자녀들이 네. 잘 그것을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너 또 자녀들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네. 전부터도 예를 들어서 부인이라든가 자녀들이 이제 아빠 그만하세요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고 네. 또 소통을 하고 또 가정을 잘 지켜주고 자녀들한테도 잘 해주고 그래서 저는 자부합니다. 뭐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자녀들 잘해줘서 자녀들도 저도 이제 어느 자녀 못지않게 저도 잘 키웠고요. 예. 실은 집사람한테는 내가 진짜 눈물 나고 있거든요. 미안해 솔직히. 굉장히 미안합니다. 집사람이 지금 몸도 안 좋은데 뭐 자녀들은 둘째 먼저 치고 집사람이 아마 이렇게 안 도와줬으면 봉사 못하죠 솔직히. 봉사가 분명히 그 양극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사람이 없었으면 봉사 못하죠. 호남 향후에서 여러 뭐 이벤트들도 좀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경기도에서도 물론 그 네. 워크숍을 가기는 가지만요. 네. 특히 내가 이제 광명시에서 이제 연합회장을 할 때 또 우리 어려운 향인이라든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향회관 겸 요양원을 42대를 지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디다가? 광명시에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42분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 회관을 지었고요. 그게 참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죠. 그런데 제가 워낙 그 동장은 아니지만 광명시 향인들한테 향인이 아니신 분들도 좀 우리 회관을 짓는데 좀 도와달라. 제가 나타난 걸 무서웁니다. 워낙 돈을 거들어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게 지었는데 막상 짓고 보니까 광명 시민들이 우리 부모님도 좀 모셔주라. 우리 부모님도 모셔주라. 이렇게 많이 하고 계셔서 참 뿌듯합니다. 그래서 김포중이가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지었구나.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양역에서 이제 기차 7칸을 이제 전세로 해서 이렇게 관광열차를 해가지고 군산 옆에 있는 선유도로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 각 칸에다가 밴드를 올렸죠. 밴드요? 네, 각 칸에다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지금도 그걸 못 이겨서 그 하신 분들이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시죠. 그래서 아마 제가 경기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연임을 했기 때문에 광명은 한 번 했으니까 경기도의 향인들을 한번 모시고 한번 고향 방문 겸해서 관광 열차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양원 건립은 진짜 자식도 못하는 일을 해주신 거네요, 회장님. 저희들이 그때 당시 회비가 한 9억 3천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 거의 28억 들어서 이제 지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100억 이상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봉사 활동을 계속 해오신 이유 같은 거? 뭐 회장님에게 봉사가 어떤 건지 무엇인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봉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본인 양심이 기부를 할 수 있다. 딱 그 양심을 속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어려우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행동으로 하신 분들은 몇 명 안 됩니다. 행동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money가 없기 때문에 나는 행동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자금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봉사활동한다는 것은 그분들도 요즘 시대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서 불우한 사람을 도울 것인가. 실은 지금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조부모 가정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심각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역에서 이렇게 봉사를 입으로만 한 게 아니고 정말 좀 있으신 분들이 내가 뭐 1년에 얼마 정도는 할 수 있네.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봉사 활동도 계속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하고 싶으신 게 혹시 남은 게 있을까요?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내셔널 파스트 다닐 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하루에 한 끼라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계속 머리에 있는데 아마 추후에는 이제 하루에 100분을 그 식사 한 끼라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그 음식 서비스 내지는 제가 건물을 이제 막말로 이제 지어서라도 어르신 매일 100분을 식사 제공을 하는 그런 것을 꼭 제가 할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라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부인과 아드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모르든 알든 제가 또 호랑이 기질로 하면 따라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호남이라는 그 글자가 광주 전남북의 고향인 사람들을 아마 뭉치게 하는 그 용어 같아요. 떠나올 때는 눈물 흘리면서 왔잖아요, 솔직히. 눈물 흘리면서 왔는데 좀 그립죠. 솔직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고향이 그립습니다. 특히 그 무등산 자락, 호랑이 포효하는 그 무등산 자락 그립죠. 오늘 호남인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오신 더 가지면 더 가진 대로, 덜 가지면 덜 가진 대로 나누는 삶을 실천해 오신 김포중 회장님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함께 따뜻해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호남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